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자매도시 일본 삿포로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에서 양 도시 간 협력 강화와 상호 방문 확대를 위해 청주공항과 신치토세 공항의 직항 연결을 제안하고 두 도시의 시민들이 관람료나 교통요금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세계 3대 축제의 하나인 삿포로 눈축제 행사장을 불러보고 오는 8월 개최되는 대전 영시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전 영시축제가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대전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진취적이고 젊은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미뤄졌던 왔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4차례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고 민선 7기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터미널 사업비 조달을 위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008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7개월간 심도 있는 검토한 결과 또 최근 주택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건립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금리 급등과 집값 하락에 따른 주택시장 미분양이 촉출하는 상황입니다. 터미널과 함께 계획된 초고층 주택에 대한 분양 불확실성이 높아져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는 터미널과 함께 1,008세대 입주와 인접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구역 내 5,200여 세대 입주 시 주변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셋째는 수도권 터미널이 줄줄이 문 닫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여객 터미널 이용객도 연평균 4.1%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천동에 위치한 서남부 터미널도 지난해 11월 변경 인가를 받는 등 운영 계획을 갖고 있어 서남부 터미널을 위성 터미널로 통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심 끝에 주택을 제외한 터미널 기능 중심으로 추진하고 오랜 기간 누적된 시민 상실감을 회복하고 20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순수 시 재정 투입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터미널 건립 추진 방향입니다. 공공성, 실용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중부권 거점 명품 여객터미널을 건립하겠습니다. 터미널 부지는 15,000평방미터 규모로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는 존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20억 정도 절감하겠습니다. 터미널에는 대합실, 승, 하차장,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규모는 터미널 최소 기준 대비 2배 이상이며 당초 계획된 아파트를 제외했을 때 비교하여 대등한 규모입니다. 터미널 주변 상습 주정차 민원 해결을 위해 116면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인근 환승주차장 210면을 연계 활용하여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순수 여객터미널 중심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을 단축하여 2025년까지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 계획은 3,450억 원 규모로 터미널은 시 재정으로 460억 원을 투자하며 지원 시설은 민간 개발로 1,900억 원, 공공청사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1,09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시설은 용적률 층수 제한 합리화를 통해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컨벤션, 호텔, 클리닉, 복합 문화공간 등 테마와 특색을 갖춘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터미널 기능을 지원하고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공공청사 용지는 6,500평방미터 규모로 향후 공공기관 이전 대비 여유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신속하게 접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광역복합 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과
건축 기본 계획 등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토교통부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유성터미널이 대전의 관문으로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터미널은 15,000평방미터 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예시 조감도입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시 현재 유성 정류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허는 건 상당히 예산 낭비로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걸 존치해서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 터미널 최소 기준에 비해서 저희가 2배 정도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상복합을 지겠다고 하는 건 저희가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도 안 좋고 또 나아가서 유성지역 전체 교통 상황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재개발 지역 이것만으로도 주택 수요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순수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으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역시 대합실하고 승하차장, 사무실, 편익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익시설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주차장은 116면을 확충하는데 옆에 있는 환승주차장 210면까지 하면 저희가 한 300면이 조금 넘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 계획에 2027년 정도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27년도 준공이 불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변경한 계획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25년이면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계획은 총 3,450억 원쯤 될 것으로 보고 터미널, 순수 터미널은 시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460억을 투입해서 터미널을 완료하고 지원시설은 그게 10,000평입니다만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터미널이 5,000평을 쓰고 나머지 5,000평은 민간 지원시설로 그리고 공공청사로 함께 공공청사는 저희가 원가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유부지를 남겨놓는 것이 향후 대전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고 지원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 인근에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원시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는 11,0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용적률, 현재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사업성이 좋게 일부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을 합리화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요 시설은 역시 제가 지난번 미국 출장, 라스베가스 출장에서도 온 것처럼 결국 대전이 컨벤션 기능이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터미널 중심으로 가능하면 컨벤션이나 호텔 그리고 클리닉, 복합 문화공간 등에서 저희가 유도해서 사업 공모를 통한 부지 매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규모는 6,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공공기관 설립이나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유 부지를 확보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향후 계획은 저희가 금년 8월까지 복합환승센터 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해서 마무리할 생각이고 2023년 금년 11월까지 중앙투자심사 행정안전에서 마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까지 건축계획과 설계를 하고 2025년 연말쯤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표현은 2년 정도 단축하는 걸로 봤습니다만 기존 계획으로는 2027년에도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보고 사업에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천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아파트나 이런 시설들이 분양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터미널 중심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는 이제 터미널들이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성남 터미널 같은 경우도 이미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지금 터미널 이용객 수가 아마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승용차나 이런 대중교통 시설이 발달하면서 이 터미널, 버스 터미널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줄고 있는 걸로 보고, 애당초 보니까 전임 시장 때 서부터미널 같은 경우 함께 통합을 해서 사실상 유성터미널에 하겠습니다만 서부터미널 사업자가 사실상 서부터미널의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사실상 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기능이 너무 크게 해도 나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적합한 규모의 신속한 교통 서비스 제공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요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여건 변화에서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지금 침체기에 들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이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세대에다가 추가로 유성시장 근처에 재개발까지 감안하면 교통 대란이 상당히 우려되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여객터미널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전국에 일반 특히 시군 단위 터미널들은 문은 닫는 데가 속출하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대도시도 지금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터미널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3개의 공항터미널 중에 1개만 조금 이용하고,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여러 가지 출국 관련 시설들이 대폭 확충되면서 지금 이용하는 분이 서울도 줄고 있어서 저희가 공항터미널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꼭 필요한 것이 2027년도 세계 대학경기대회가 또 개최되기 때문에 조기에 준공할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지난 10년 이상을 터미널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께 상실감이 많이 누적돼 있고, 또 대전시 행정이 상당히 신뢰도를 하락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 재정을 우선 투입해서 터미널 건설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성용희 기자. 네, 시장님 민간 개발이 앞서 몇 차례 민간 개발이 몇 차례 무산되면서 시민들이 이제 민간 개발 부분에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이 지원 시설 부분에서 혹시나 이 민간 개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는데 대책이 좀 있어요. 지원 시설은 한 10,000평 정도인데 그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순수 터미널 무함역을 포함한 여기를 터미널 기능으로 갖추고 공공청사 지원 시설 부분을 터미널 쪽으로 붙였습니다. 이유는 이 지원 시설이 이제 터미널 주변의 상권 형성에 도움이 될 텐데, 이 땅은 그냥 내가 가지 않고 공모를 해서 여기 저희가 막 사업에 만드는 분들한테 팔 기회를 합니다. 중도일보 송기준 기자님. 네, 중도일보 송익준입니다. 그러면 민간 지원 시설 완성이나 건립 계획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시장님. 그리고 서부터미널 잠깐 언급하셨는데 서부터미널 기능이나 축소가 유성 복합터미널 건립되면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좀 대책도 있으신지. 서부터미널 어떻게 해요? 유성 복합터미널이 건립이 되면은 서부터미널 이용객이 앞으로도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부터미널 사업자하고 유성터미널 쪽 사업 부분이 약간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서부 터미널 같은 경우는 애당초 보니까 그 전에 계획을 할 때 유성 터미널을 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도 넣고 저 터미널도 합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터미널 사업자가 이미 본인들은 서부 터미널에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저희 시에 밝혔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부의 많은 분들이 서부 터미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통합하는 건 사실 잘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걸로 계획됐던 터미널 기능이 그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지금 터미널들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흐름에 봐서 우리가 과도하게 터미널을 했을 경우 시 재정에도 부담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 시설에 대한 이용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 500억 미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한 5,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중에 훗날 또 여러 가지 재편할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대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원 시설의 완성 시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원 시설 완성은 어떻든 지금 이게 최종 결정되면 지원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서 바로 공부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 현재는 터미널이 워낙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터미널 중심으로 하고 지원 시설은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그냥 땅을 매각하는 건 이 지역 발전에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살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하고 무슨 시설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 사업자한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BS 김화영 기자님.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시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나셔서 공공 청산한 시설물에 대해서 좀 디자인을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좀 적용시키겠다 하셨는데 이 터미널에도 적용이 되는지 하나고요. 당연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전역 그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그쪽에도 지금 컨벤션이나 호텔 요 시설을 유치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이 부분과 좀 중복돼서 유치하는데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라스베가스 가서 CES 전시회에 가보니까 대전에 있는 컨벤션 규모 전체 합해도 라스베가스의 10분의 1입니까? 그러니까 할 정도로 사실상 컨벤션 산업을 키우겠다는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요. 대전역은 저희가 환승 주차장 3,000평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지금 코레일 거기 회의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대전역은 국토의 중심에도 있는 데다가 교통이 발달돼서 회의 산업으로서는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벤션 센터 두 곳으로는 대전시의 회의 산업 전체를 회의 산업을 키우기가 상당히 역부족으로 보고 있어서 대전역 중심으로도 저희가 3,000평에 계획하는 안에 컨벤션은 저희가 공간이 허락되는 등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할 생각이고요. 여기도 터미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컨벤션 기능은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컨벤션이 수만 명이 모이는 마이스 산업 어떤 전시회가 있을 수도 있고 몇천 명이 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50명, 100명, 200명 단위의 회의 같은 것도 끊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대 최윤석 기자님. 네, 공공청사 용지 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공공기관 유치로 발생하는 처우 90억 원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그리고 이건- 특정 분야의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신 곳이 있으신지. 이 땅은요, 저희가 우리가 원가를 쓸 수 있는 땅이 되거든요. 이걸 민간에 다 넘겨주면 저희가 가장 시급할 때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비해서 원가에 싼 땅을 확보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거기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디 시설을 넣겠다고는 아직 안 했고요. 단지 대전시가 꼭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땅을 원가로 우리가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최소한의 저는 사실 처음부터 지원 시설을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원 시설을 만약 확보하고 하면 나중에 공공이나 이런 거 할 때 대전시가 저렴한 땅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